네,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차장님? 예, 말씀하시죠. 예, 소식을 예.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이제 장성택 처형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숙청을 해 왔는데, 예. 이번에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해서 이 장성택 말하자면 측근 세력의 제거가 거의 이제 완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현재의 그 3대 세습 체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를 이제 김정남으로 봐왔는데, 김정남을 이제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예. 이제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장성택의 처형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사람이 예.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이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원홍이도 최근에 이제 강등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해오면서 저질러온 그 정적들의 숙정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1차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 이번에 꼭 짚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의 지시로 피살됐는지, 그리고 누가 피살했는지 이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요인에 대한 피살은 예. 반드시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암살, 요인 암살 이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현재 군 정찰 총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원호이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보위부 이쪽에서의 집요한 아주 그리고 치밀한 그리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많은 훈련을 해온 정예의 암살 요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정남의 남은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이제 김한소리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남이 그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 김정남이가 이 내연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또 김정남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북한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그 내연녀 중에 한두 명은 또다시 숙청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남 이번 피살에 앞서서 신변 위협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김정남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장성택 등 북한을 말하자면 개혁 개방을 시키는 그런 그 부류의 인물로 평가받아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알게 모르게 김정은과 김정일에 대한 어떤 그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그 암살 시도가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많이 피해를 왔는데 결국은 그 북한의 어떤 집요한 이런 그 암살 행태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려진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혹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김한솔이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 현재 김한솔이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배후 세력을 찾아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김한솔이의 어떤 신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그 주재국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에 대한 신변 위협은 앞으로도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언제든지 북한 당국에서 시도될 수가 있지만은 네. 주재국에서의 어떤 신변 보호 조치의 강약에 따라서 말하자면 김한솔이의 신변도 항상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남까지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 북한의 어떤 전형적인 암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암살하는 걸 보면은 김정은의 공포 통치 이런 그 숙청 정치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김한솔이는 그 중에서 상당히 우선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런 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차장님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민생 행보도 활발히 하고 또 군사 도발도 최근에 있었는데 이 김정남의 피살이 김정은의 입지를 공고화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일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성택 사건 이후에 말하자면 그 측근 세력, 그 추종 세력들을 상당히 그리고 대부분 다 제거를 했고 예. 또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측근 세력들도 현직에서 다 박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3대 세습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정적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됐다.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민생 이런 활동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어제 북한이 그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아주 전격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전형적인 전통적인 요인 암살 독침에 의한 이런 요인 암살 공작도 많이 하지만은 네. 이 가장 그 대표적인 대칭의 전력인 이런 핵 미사일 전력을 또한 우리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이는 여러 형태의 어떤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예. 방법도 구사하고 그다음에 대남 대미 위협 이런 것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 도발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건과 연관을 짓는다면 어떤 연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예. 이 ICBM을 발사해서 미국을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ICBM을 발사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 대신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미사일 발사와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남 이런 사건을 연계시켜 보면은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해왔던 여러 형태의 어떤 대남 안보 위협 이런 거를 멈추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또 집요하게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정보당국의 분석 내용도 좀 자세히 면밀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